여러분은 혹시 어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남녀가 야릇한 분위기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참 민망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기분일 겁니다. 그것도 달리는 기차 안의 객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차 안인데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분위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차 복도에 서 있기도 뭐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도 유럽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기차입니다. 날씨나 도로 사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이기도 하고 각 나라의 세세한 장소들까지 전부 철도로 연결이 돼 있는 데다 무엇보다 야간 열차라는 걸 이용하면 침대 칸에서 잠을 자면서 이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과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열차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유럽 배낭여행의 진정한 묘미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오늘 타는 기차에서는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과 한 객실을 쓰게 될까, 옆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까, 이게 참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호기심 덕분에 대화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물론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니고요. 미녀가 바로 옆자리나 같은 객실을 쓰는 행운도 있었지만 어떤 땐 할머니나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아랍계 이런 사람들과 같은 객실을 쓰게 될 땐 언제 도착하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유럽 여행 중에 야간 열차에서 정말 난감하고 쪽박이 될 뻔한 상황과 로또 같은 상황이 동시에 터지는 그런 경험을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기차 안에서 참으로 야릇하고 난감한 순간을 한국 남자와 함께 맞이하게 된 유럽 미녀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차 여행의 낭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는 설레임,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이번엔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까? 열차에 탈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곤 하죠. 가끔 치근덕거리는 남자들이 있어 성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리스본으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 탔을 때 그 기억은 너무나 강렬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내가 야간 열차에 4인용 객실로 들어갔을 때 안에는 아랍계 남성과 스페인 여성, 그리고 젊은 동양인 남자가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하며 자리를 확인하는데 나와 동양인 남자는 각각 침대 2층이었답니다. 승무원이 좌석과 표를 확인하고 여권을 받아 나가자마자 아랍계 남성과 스페인 여성은 나란히 앉아 노골적으로 알콩달콩한 분위기였죠. 그 때문에 안에 있기가 조금 거북해졌어요. 아직 자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 난 객실을 나와 식당 차로 갔어요. 칵테일을 한 잔 마시고 내일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가 30분쯤 지나서 객실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객실 문 앞에 동양인 남자가 멍하니 서 있지 뭐예요? 내가 오는 것을 보자 그 남자는 곤란한 얼굴을 하고 양손으로 X 표시를 했어요.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죠?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미쳤어! 객실 밖으로 거친 숨소리와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 남자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를 깨닫고 나도 어이가 없어 멍하게 있었답니다. 짐승도 아니고 객실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는 건지 너무 황당했어요. 스페인 기차 구간은 승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검표 후엔 아무것도 안 한다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기차 안에서 그 짓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기차의 좁은 복도에서 둘이 엉거주춤 있다가 서로 마주보게 되자 왠지 얼굴이 붉어지고 이상한 기분이 되었어요. 뭔가 비밀을 공유하는 기분도 되고 남녀의 야릇한 신음 소리를 들으니 간지러운 느낌이었고요. 보이지 않아서 더 자극적인 그런 느낌? 하지만 참 난감했답니다. 복도에서 그 짓이 끝나기만 기다려야 하나 싶어서요. 그 남자가 내게 말했어요. 일단 식당 차로 갔다가 1시간쯤 뒤에 오는 게 좋겠다고요? 나도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우린 식당 차에 가서 앉았는데 계속 가슴이 콩닥거렸답니다. 뜬금없이 남녀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상상했으니 말이에요. 그는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담배를 하나 피우고 왔더니 그 난리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객실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까 맥주 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대신 자기가 술 한 잔 사겠다면서요. 그래서 우린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가 한국에서 왔고 배낭 여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와 대화는 무척 재미있고 특히 여행에 대한 이런저런 에피소드나 정보를 이야기해줄 땐 어느새 바짝 다가앉아 귀를 기울일 만큼 흥미진진했어요.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테이블 위에 올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술 기운이 오르기도 했고 아까부터 야릇했던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난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키스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한밤중에 야간 열차, 몇 잔의 술, 그리고 이국적인 남자와 함께 있다는 분위기가 겹쳤기 때문이겠죠? 스킨십을 주고 받다 그가 말했어요. 이곳이 기차라서 아쉽다 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아무리 이런 분위기라도 우린 열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할 만큼 정신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몸이 다는 기분 이해하시나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리스본에 있는 동안 함께 다니자고 말했고 나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우린 객실로 향했죠. 들어가니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를 남기고 그들은 아래층 침대에 각자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머리통을 발로 걷어 차주고 싶은 기분이었답니다. 우린 각자 침대에 올라가 난간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다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승무원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래에서 그가 잘 잤냐고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아마 벌써 그가 한 소리 했었는지 그 커플은 나를 보자 미안하다 말하고 대신 리스본에 도착하면 자기들이 아침을 사겠다고 했어요. 황당하고 불쾌하고 난감했었지만 대신 로맨틱한 시간도 있었으니 손해만 본 건 아니었죠. 리스본에 도착해 우리 네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랍계 남자가 헤어질 때 그를 보고 큰 소리로 꽃, 먹 하고 외쳤답니다. 여행 잘하라는 소리 같진 않은데 잠시 후 난 그 뜻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는 나와 당장 갈 곳이 있다면서 내 짐까지 들더니 빨리 가자고 했어요. 네, 그곳은 바로 체크인 할 수 있는 숙소였어요. 그 아랍계 남자와 뭔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던 게 이거였구나.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어제 밤부터 야릇한 기분인 상태로 쭉 참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 뒤는 상상에 맡길게요. 우린 기진맥진해서 그날 밤이 되어서야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답니다. 이틀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작별했죠. 여행 중 노르웨이에 오게 되면 만나자고 하면서요. 아쉽게도 서로 여행 일정이 엇갈리면서 만날 수는 없었답니다. 그 뒤로 밤에 야간 열차를 타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자게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야간 열차에서 있었던 아주 스펙타클한 밤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제 목소리, 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확 식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던 일을 여자분의 시점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이야기 수위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전 어디까지나 유튜브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저 때 생각하면요, 고문이에요. 고문, 생고문. 남자들은 어떤 기분인지 절실하게 아실 겁니다. 하룻밤 동안 꼬박 하체에 피가 몰려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유럽의 야간 열차는 그 당시 침대 칸이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4인실 그리고 6인실도 있고 좋은 건 2인실이나 1인실도 있었지만 배낭여행하던 대학생한테 4인 객실 쿠셋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사치죠. 근데 아무리 커플이 탔어도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눈치 보는 게 정상인데 내가 보건 말건 지들끼리 묘한 분위기, 야릇한 분위기 풍기더라고요.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민망하니까 천천히 화장실 가면서 담배나 하나 피고 오자 이랬습니다. 한 20여 년 전엔 기차 안에서 담배 다 필 수 있었어요. 흡연구역이 따로 있는 기차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출입문 근처에서 창문 열고 피우고 객실 안에서도 서로 동의하면 그냥 문 열고 폈어요. 천천히 다녀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익숙한 소리가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듣는 순간 소리가 그냥 나왔죠. 이건 완전히 상도이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로맨스도 최소한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지. 그렇다고 기차 안에서 어딜 가나요? 안에다 지갑도 놔두고 와서 식당도 못 가고 황당한 상황에 엉거주춤 해가지고 서 있는데 먼저 나갔던 이쁜 여자가 오더라고요. 그 상황에 문 열고 들어가면 난리통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멈추라고 했는데 그 여성분도 소리 듣자마자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랑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복도에 계속 서 있는데 소리는 계속 새나오지.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당차로 가자고 했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 젊은 남녀가 스테레오로 아주 라이브 생방송으로 그 소리를 들었으니 게다가 술도 한 잔씩 들어갔겠다. 분위기를 안 타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어느새 안겨있는 미녀는 날 가져요 하는 분위기에다가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하필 기차 아니에요. 이거보다 사람 미치는 일이 어딨냐고요. 둘 다 성인이니까 꺼리낄 것도 없고 여기서 폼 잡으면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본능에 충실해야 하는 때인데 어쩔 수가 없으니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객실에 돌아왔는데 그 아랍 애들 썩은 땀 냄새가 진동을 하지. 또 그 상황에 좋다고 뻗어서 자는 거 보니까 진짜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잠 못 잤어요. 생각해보세요, 남자분들. 그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되자마자 그 둘한테 막 뭐라고 했죠. 너 승무원한테 말하려는 거 내가 참았다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잠깐 나갔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알아서 안 들어올 걸로 알았대요.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리스본 가면 아침을 사겠대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혹시 리스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크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 자식이 그쪽으로 눈치가 더럽게 빠른지 2층에서 자고 있는 여자분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날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잘 된 거냐고. 그러더니 자기 친구가 일하는 호텔이 있는데 자기가 내리자마자 전화해서 가면 바로 체크인하는 거 받아주라고 말을 해놓겠대요. 미워할 수가 없는 놈이죠. 이런 풍류를 아는 자식 같으니라고.
그렇게 리스본 도착하자마자 그 여성분 손잡고 알려주는 숙소로 갔죠. 제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밤새 꼬박 폭발 상태로 참고 있었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관광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중요하겠냐고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아니 뜨거운 아침과 뜨거운 오후를 보내고 나중에 노르웨이에 가면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노르웨이에 도착해서 연락을 하니까 아직 여행 중이라고 거기 없더라고요. 모르죠, 일부러 피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없었는지. 만날 인연이 아니라 그런 거겠죠. 네, 요즘 진지한 주제를 연속으로 다루다 보니 오늘은 좀 가볍게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과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버린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담을 풀어봤고요. 살다 보면 각각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어려운데 동시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났어도 그때를 떠올리면 뭔가 주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기억입니다. 너무 강렬한 체험이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조용히 보낼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도 손에 꼽는 뜨거운 밤, 아니 뜨거운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라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미녀와 저런 썸이 생기기도 전에 상황이 끝나버리겠죠. 왜냐면 바로 문 열고 찍어서 SNS에 올릴 거니까. 네, 정리하자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에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